안녕하세요. 윤하경입니다. 드디어 유닛 1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knowledge 여러분 안 듣고 바로 유닛 1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러셔도 괜찮다면 그냥 하셔도 되는데 들으시다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라는 어법 용어들이 있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knowledge도 제가 필요한 부분 찍어놨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동사를 기본으로 한 문장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는 시간인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빨리 많이 떠올리시는 게 바로 문장의 형식이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이 문장의 구조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해석을 잘하자, 해석을 좀 정확하게 잘해보자 라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도 나도 찍고 듣고 있기 때문에 뭐 어법적인 요소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성을 가졌을 때 이 동사가 이렇게 해석이 된다. 여기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법적인 부분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조를 보는 거 그러려면 이러한 모양새로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것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인데 자, 우리가 첫 번째 볼 것은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 바로 일형식 문장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이 동사가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 물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끝나면 얘는 일형식으로 쓰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요게 조금 더 해석적인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것들까지 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장을 구성을 하려면 그 안에서 의미가 완벽하게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이 동사들, 이런 식으로 일형식으로 주어 동사로 쓰는 동사들은요. 주어가 동사한다? 주어가 동사했어? 주어는 동사야? 이렇게 하면 문장의 의미가 전달이 끝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는 내가 궁금하긴 한데 안 써줘도 사실 문장의 구조상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 동사 문형 동사들은 주로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도 문장의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다라는 거야. 결국 그 문장의 형식을 결정짓는 건 동사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어라는 게 뭐라 그랬죠? 문장의 주체, 문장이 누구에 관한 것인가 혹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나타내 준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던 것이 주어의 위치죠. 주어의 위치는 문장 맨 앞, 접속사 뒤, 컴마 뒤에요. 어디까지가 주어냐를 판단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서술어 역할을 하는 동사 앞에까지예요. 자, 그런데 그 서술어 역할을 하는 동사를 만나러 가기까지가 너무 길 수 있기 때문에 문장 맨 앞 접속사 뒤 컴마 뒤에 어떤 아이가 명사나 대명사 그리고 명사 상당 어구. 자, 명사 상당 어구가 주어에 나오는 명사 구, 명사 절주어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명사 대명사 위주로 나올 텐데요. 자, 우리가 그 명사의 모습이 어떻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지금 문장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볼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어가 나오게 되면 그 주어에 따른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동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동사는 am, is, was, were 그리고 동사에 s 붙은 3인칭 단수 현재형 일반 동사 그리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있고요. 불규칙 과거형이 있어요. 동사 원형과 ed 형태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우리 일단 문장 안에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자, 1번 문장입니다. success, 성공은 성공 명사죠? 명사예요. 자, 성공은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왜 셀 수 없어요? 여러분 성공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존재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성공, 슬픔, 시간, 시간 눈에 안 보여요. 시계가 보이는 거지, 그지? 뭐 있지? 또 돈. 선생님, 돈 아니 그런 돈 화폐잖아, 그거는 화폐고 돈은 개념이지. 너 돈 많아? 할 때 그 돈은 개념이야. 그래서 그것도 안 보여.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랑, 우정, 슬픔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옛날에 강의하면서 그런 걸 물어본 적 있어요. 셀 수 없는 명사 설명하다가 친구의 여자친구 혹은 친구의 남자친구를 이렇게 꼬시는 거는 뭐 싸가지가 없는 거냐, 의리가 없는 거냐, 내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저쪽에 어떤 남자애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대답했어. 개념. 그죠? 개념. 다 개념이에요. 예의, 그리고 의리 이런 것도 다 개념이에요. 존재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셀 수 없습니다. 눈에 보여야지 세는데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 홀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이고 s도 안 붙이고 얘는 원래 생긴 게 success, s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올 수가 있어. 요게 명사의 형태, 셀 수 없는 명사의 형태일 수 있다. 자, 그럼 성공은 happens, 일어난다, 발생한다.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입니다. 자, 우리 아까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일형식으로만 쓰이는 녀석들도 있어. 그 중에 하나예요. 일형식, 얘도 일형식. 발생하다, 발생하다. 그죠? 성공은 발생한다. 문장 끝난 거예요. 되죠? 근데 성공이 생겼어. 성공이 일어나는구나. 되죠? 자, 그 다음에 등장한 애를 보니까 여기 뭐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모든 사람에게 성공이 일어난대요. 진짜?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을 봤다? just 했어요. 그냥, 단지, 그저 막 이런 뜻이에요. 대충 문장 안에서 잡으면 돼요. Don't give up. 엄마야? 쌤, 이거는 왜 don't로 시작해요? 왜 주어 없어요?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은 동사 원형이나 don't 동사 원형, never 동사 원형으로 시작합니다. 주어 you가 생략되어 있어요. 자, 명령문에 왜 주어 안 쓸까요? 명령은 누구한테 하지? 여기 없는 사람한테 막 할 수 있어? 아니지. 내 앞에 있는 너한테 하는 게 명령이잖아. 공부해! 빨리 차! 이런 거. 그치? 이렇기 때문에 주어 you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데?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don't 동사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성공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니까 그저 포기만 하지 마라. 이게 1번 문장인 이유는 저자이신 김기훈 선생님의 어떤 생각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너희들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요? 왠지 감동인데.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much, 많은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뭐야? 이러실 게 much 다음에 of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괄호잖아요. 많은 것, 요거 대명사로도 씁니다. 양이 많은 거야. 그래서 배움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거를 영어를 고지고대로 한국말로 바꿔도 보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를 때가 있고 한국어로는 비문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한 방식으로 해석하시는 것까지 오케이입니다. 되지? 많은 배움의 부분이 일어난다. 그죠? 자, 셀 수 없는 명사는 셀 수 없기 때문에 동사의 형태가 이렇게 현재형일 때 s 붙은 형태가 나오죠. 3인칭 단수 현재형으로. 됩니까? 그래서 배움의 많은 부분이 발생한다. 끝났어. Through 뭘 통해서? Trial and error. 시도와 실수거든요. 이거 우리말로 시행착오. 여기 써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돼요? 자, 그 다음이냐. Your success. 선생님? success 혼자 쓸 수 있다면서요? 이거 뭡니까? 앞에 소유격 붙은 거예요. 자, 뭐 별거 아니에요. 소유격 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소유격을 붙여서 쓸 수 있죠. 모든 명사는 소유격이 붙어서 쓸 수 있습니다. 누구 건지만 밝힐 수 있다면. 그래서 여기가 소유격인데, 자, 이렇게 소유격 올 수 있고요. 소유격이 올 수 있다는 거. 소유격이 명사 앞에 올 수 있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소유격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무엇이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유격은 인칭대명사에서 유일하게 명사를 뒤에 가져올 수 있는, 가져와야만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 셀 수 있는 명사든 셀 수 없는 명사든 저렇게 앞에 소유격이 붙을 수 있고요. 그 뒤에 있는 명사가 진짜 핵심적인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되죠? 자, 그러면 당신의 성공은 goes, 잘한다.
커진다 라는 얘기지. 잘하는 거니까 커진다. From your struggles. 너의 고군분투, 엄청난 노력을 말합니다. 너의 노력으로부터 자라난다. 이거야. In life, 인생에서.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를 볼 때마다 괄호치기가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끊어주셔도 돼요. 그러면서 앞으로 쭉 가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소유격 플러스 명사도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형태다라고 했어요. 메모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은 I가 나왔습니다. 연 때려 죽여도 주어죠? 왜요? 여러분, I의 full name이 뭡니까? 제 어법적인 이름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너무 어렸을 때 배워서 기억이 안 나죠? 인칭대명사 중에서도 주격 인칭대명사예요. 그럼 주격 인칭대명사가 나왔다. 문장 맨 앞 접속사 뒤 컴마 뒤 따질 필요도 없이 주격 인칭대명사는 주어 자리에 쓸 자격을 가진 인칭대명사의 모양이거든. 그러면 주격 인칭대명사를 봤으면 걘 그냥 주어인 거야. 망설일 필요가 없는 거지. 어떤 게 있지? I, you, we, she, he, they, it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주격 인칭대명사 보시면 주어 이렇게. 자, 지금 벌써 3개 있어요. 셀 수 없는 명사 혼자 나오는 거, 소유격 뒤에 명사, 그리고 인칭대명사. 주어 자리에 나옵니다. Wake up. 난 일어나. 몇 시에? At 6시. 진짜 빨리 일어나는데? Every day. 그것도 매일. From force of habit. 습관의 힘으로부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우리말로 좀 어색하니까 습관의 힘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그지? 자, 서술어의 형태 잘 보세요. 지금 S 붙은 형태 우리 봤고요. 일반 동사 3인칭 현재형. 그래서 3인칭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 이게 풀네임이야. 그리고 여기는 1, 2인칭 주어를 만났을 때 동사 원형. 근데 저거는 어쩔 수 없이 동사일 수밖에 없어. 왜? 주격 인칭대명사 만났으니까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다면 1인칭 주격 인칭대명사에 동사 원형이니까 당연히 동사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제끼고 나니까 문장 정말 잘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우리가 뭘 할 게 있냐면 다음과 같은 동사들은 주어 동사 문형이 쓰일 때 그 의미를 특히 잘 알아두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부천의 어느 학원에 있을 때 되게 친하게 지낸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도마콜라 파워. 도마콜라 파워! 막 이렇게 하는. 괜찮은 것 같아. 난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 잘 못하거든요. 전 되게 고지식한 편이어서 여러분이 볼 때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고지식한 편이어가지고 그런 말 만들고 이렇게 노래 만들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글 안에서 보는 걸 좋아하는데 괜찮더라고요. 이게 생각만 난다면 되게 좋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일형식 주어 동사로 얘가 주어 동사인데 그 뒤에 목적어나 보어나 이런 거 안 갖고 주어 동사로 딱 끝나는 문장이 나왔을 때 얘네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이가 아닌 다른 뜻을 가진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고 실제로 많이 나오는 동사예요. 그리고 이게 work 같은 경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단 matter는 문제라는 뜻이 아니고요. 중요하다, 문제가 되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 이 부분은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별표 한 100만 개를 하시고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단어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얘들아. 너희가 지금 이거를 하는 이유가 나 단어 아는데도 해석 안 돼. 이래서 하는 거지? 단어는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라는 명사 뜻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지만 동사가 되면서 일형식에 쓰이면 중요하다, 문제가 되다 라는 뜻이라는 거지. 카운트도 수를 세다라는 뜻이 있지만 결국 여기서는 중요하다 라는 뜻으로 일형식에 쓰인다는 거고요. work, 효과가 있다 혹은 기계 등이 작동하다. 그래서 이것도 일하다 맨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니네가 딱 일하다라고 했는데 어색할 때. 근데 work은 사실 일형식 동사라서 일하다라고 할 때도 그냥 일형식이거든요. 근데 뭔가 주어가 일하는 게 이상해. 해석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효과가 있다가 아닌가? 혹은 작동하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좀 펼치시라는 얘기지. 자, 그리고 do. 야, 이거는 맨날 하다지. 근데 충분하다, 적절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야. 자, 이익이 되다, 지불하다, pay. pay는 지불하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알고 있지만 이익이 되다라는 뜻. 자, last는 계속되다, 오래가다, 지속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한번 볼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야. 보자. skin color, 피부색, 색깔. 요것도 그대로 skin color 이렇게 쓰시면 돼요. 피부의 색이라는 것은 되게 개념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로 썼습니다. Doesn't matter. 중요하지가 않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에 있어서? In friendship. 우정에 있어서. 그쵸? 우정에 있어서 피부색이 무슨? 이거 인종을 얘기하는 거죠. 피부색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자, vegetarian diet 있어요. 자, 더 플러스 명사 당연히 붙을 수 있습니다. 더 뒤에는 사실 따지고 보면 뭐만? 명사만 붙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형용사에 비교급이 붙을 수 있는데 나중에 우리 구문에서 만나겠죠. 언더 중에서 더는 이제 언더는 관사잖아. 그 중에서 더는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에 다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트 식단이잖아요. 식단. 단수로 썼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word 채식주의자 식단이 word 일을 해. 식단이 어떻게 일을 해? 그치?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의심해 보란 말이지. 효과가 있었다. 근데 well도 그래. 잘 효과가 있었다. 이상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어디에? 내 건강에. 되지? 오케이. honesty. 정직입니다. 정직. 정직이라는 거는 정말 개념이죠. 그래도 얘도 셀 수 없는 명사고요. will pay 해서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동사 자리에 나와줬어요. 얘는 규칙 변환이지만 주어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등장했다. 그냥 동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직은 will pay. 지불해? 정직이 무슨 지불을 했을까? 요때 우리가 뭐라고? 이익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이익이 될 거다. In the end. 결국에는. 그러니까 정직이 결국은 최선의 방법이다. 마지막에 가서는 정직한 게 힘이 되고 이익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지요. 자, every vote. 모든 표가. 자, 여러분. every는 항상 이렇게 단수 명사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단수 취급까지 해요. 주어 자리에 나온 거죠. every가 명사 달고 나왔어요. 여기까지 주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count s 붙었죠? 자, 동사 s가 붙었어. 무조건 서술어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모든 표가 count, 센다. 표가 센다고? 이상하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있죠? 중요하다. 모든 표가 중요하다. In an election, 선거에서. 알고 싶다. 자, a glass of water 했어요. 쌤, 저건 뭐예요? 뭐가 주어예요? 자, 볼게. water는 셀 수 없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로 water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셀 수 없어서 한 컵으로 셌어요. 그래서 얘가 그냥 a glass of water가 하나의 덩어리로 주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셀 수 없는 명사를 세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셀 수 없는 명사 water는 왜 셀 수 없을까요? 물이라서. 그래서 액체이거나 녹으면 액체가 되는 거는 셀 수 없는 명사에 해당합니다. 액체, water, juice 이런 거, 또 beer, 뭐 wine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리고 녹으면 액체가 되는 거, ice, 그치? 얼음. 그 다음에 cheese. 여기 얘기해줬죠? chocolate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셀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will do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will do는 뭐겠어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얘가 서술어인 거예요. 한 잔의 물이 뭘 할 건데 물이 뭘 하면 너무 무섭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야? 충분하다 for me. 한 잔의 물이 충분할 거야. 나에게. 우리말로 조금 어색해. 그러면 한 잔의 물이면 나에게는 충분할 거야. 이렇게 가면 돼요. for me.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죠. 여기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죠. 자, 10번 문장입니다. The meeting. 그 회의는 그랬어요. 미팅 알죠? 회의. 자, 여기도 더 붙어서 왔어요. 그러면 비교급 이하의 형태거나 모어리 붙어 있지 않으면 그냥 명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팅 왔으니까 lasted 이게 동사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치? 자, 미팅은 지속되었습니다. 계속되었습니다. 이 말이야. 끝났지.
몇 시간 동안? 2 hours, 2시간. 2시간. 너무 긴 거 아니야? 왜 2시간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형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 일형식 문장이 요게 다가 아니라 유닛 2까지 볼 텐데 어떤 동사들이 그냥 주어 동사로 문장이 끝나도 되는데 사실 이 뒤에 뭔가가 나와줘야만 완벽하게 전달이 되는 그런 형태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마치 보어를 취하는 것처럼 뒤에 어떤 장소를 나타내줘야 되는 거 혹은 시간을 나타내줘야 되는 그런 동사들이 있는데 이 부사적 어구가 있어야 문장의 의미가 완전해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해요.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이거를 꼭 써줘야 된다는 어법적인 부분이고요.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건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 했는데 그게 어디에서 한 건지, 어디로 한 건지. 언제 한 건지 이게 꼭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동사들을 여러분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거야. 대표적인 동사가 나와 있어요. 비동사. 특히 비동사 같은 경우는 비동사 뒤에 명사나 형용사 올 수 있고 장소가 와서 그 장소에 있다라고 써야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우리 stand나 lie 같은 경우는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stay도 마찬가지예요. 머무른데 어디? 걔 머무르고 있어. 어디? 요거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고 사는 것도 얼만큼 살았는지 어디에 살았는지 가는 것도 어디 가는지를 써주면 되죠. I will go, 내가 갈게 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상대방이 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모르는 경우엔 얘기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the next flight 더가 next를 끼고 명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on the와 명사 사이 혹은 소유격 배웠죠? 소유격과 명사, 소유격 뒤에 명사 온다 그랬죠? 자, 이 on the나 소유격과 명사 사이에 딱 한 단어가 와야 된다면 그 단어는 뒤에 있는 명사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형용사입니다. 되죠? 다음번 항공편은 flight, 비행기, 항공편은 will be, 그래서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언제 2시. 언제 있을 건지, 어디에 있을 건지, 이걸 얘기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2시에 있을 거구나. 됐네. 그죠? The castle. 성이죠, 성. 더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왔어요. castle. 성이, 그러면은 단수 명사 오고 s 붙었으니까 얘가 주어, 얘가 동사 되시겠네요. stands. 성이 서 있어? 물론 서 있을 수 있지. 성이 앉아 있지 않겠지. 되게 웃기잖아. 성이 서 있다. 되게 웃기잖아요. 성이 있다고. 위치에 있다고. 어디에 있다고? On top of the mountain. 산 꼭대기에 있다고. 되지. 그 다음 독도. 독도는 선생님 왜 혼자 썼어요? 독도 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독도는 고유명사잖아. 자, 이렇게 지명, 국가명 이런 것들 있죠. 음식 이름. 이런 것들, 물고기 이런 거, 그죠? 이런 건 고유명사라고 해요. 그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명사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은 셀 수 없는 명사에 들어가요. 여러분 내 이름 윤하경이잖아요. 윤하경이 세상에 나밖에 없을까요? 누군가 윤하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제 윤하경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그럴 수 없잖아요. 이름만 같은 거지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을 수 있어? 물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난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치? 그래서 저렇게 고유명사,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유명사, 셀 수 없는 명사에 들어가고요. 저렇게 혼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게 보인다. 그럼 고유명사잖아. 독도 그 섬 이름이죠. 당연히 명사예요. 그래서 독도는 위치에 있다. 어디에? 그럼 독도는 위치에 있다. 이거 너무 쉽게 주어 동사가 보이는 거야. 어디에 위치해 있는데? In the sea. 동해. 근데 뭐와 뭐 사이?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동해에 위치해 있다. 그렇죠? 일본 애들이 우기죠? 아니라고. 주격 인칭 대명사.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주어 동사 딱 보이죠? I will stay. 나 있을 거야. 머무르고 있을 거야. 이 말이야. In bed. 침대에. 침대에 나 누워 있을 거야. 이 말이겠죠? And 그리고 get an extra 5 minutes sleep. 그랬어요. 추가적인 5분의 잠을 잘 거야. 이 말이거든요. 5분 더 잘 거야. 이 말이야. 우리 자주 하는 거죠. 자, 15번이요. we. 뭐야? 주격 인칭 대명사. 얘가 주어?
다음에 동사원형 나왔으면 걔에 딸린 동사겠지. We live. 우린 살아. 어디에? In a rapidly changing information society. 쌤 너무 힘든데? 자, 봐봐. Rapidly. 급격하게. Changing. 변화하는. Information. 정보화 사회. 에 산다고. 우리 그런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자, 16번입니다. My friends and I. 내 친구와 나. 자, 여기 잘 보세요. 소유격이 나왔고 그러면 명사가 당연히 나오니까 이 뒤에 명사가 요게 주어인데 and I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명사와 나. 그럼 여기까지가 주어겠네. 여기다 주격인칭 대명사 썼다는 건 나 주어야잖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와 나는 이렇게 되는 거야. went 갔어. 어디 갔는데 to a museum 박물관에 언제 last week 지난주에 갔어. 요렇게 되는 겁니다.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 해석해보면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형태들 그리고 서술어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형태들 이런 것들 매칭해봤어요. background knowledge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했던 것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알았어 요 느낌 받으시죠? 받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일형식으로 쓰는 동사들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어법에서는 굉장히 어렵지만 해석에서는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형식 문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